현역가왕이라는 단어로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공통적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전부 다 별사랑 씨의 요번 무대 이야기예요. 어떤 무대인가 봤더니 바로 프로 야구 경기장에 행사 초청을 받은 이 별사랑 씨의 무대 기사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1분에 뭐 3개, 4개, 5개씩 쏟아진 걸 보면 이 별사랑 씨의 소속사에서 홍보성 기사를 많이 냈구나. 요걸 좀 알 수 있는데 이제 보니까는 야구 경기가 아니라 농구 경기였네요. 자, 어찌됐든 스포츠 경기 이 쉬는 타임에 하프타임 때 공연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별사랑 씨가 기존보다 얼마나 더 높은 인지도를 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는 분명 현역가왕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별사랑 씨 미스트롯 때도 활약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사실 이렇다 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던 구간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별사랑 씨 지금 뭐 굉장한 활약을 뭐 눈부시게 보여주고 있구나. 요런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전유진, 김다현, 오유진. 트로트 키즈들의 고공행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는 가요계의 트로트 열풍이 식지 않고 있으며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시리즈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미스터트롯, 불타는 트롯맨, 현역가왕 등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 딱 3명의 10대 소녀들이 딱 눈에 들어오죠.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이 10대 소녀들 중에 우승자가 나온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면서 맞는 말이다. 이때까지 10대 소녀들에게 최고 우승자의 자리를 건네준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들의 폐해이자 가장 큰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한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게 누구죠? 현역가왕에서는 전유진, 김다현, 미스트롯 3에서는 오유진, 이 3명의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빈예서 양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10대 소녀들이 지금 슈퍼스타급으로 범람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도 마찬가지 얘기가 적혀져 있어요. 항상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방영 중인 MBN 현역가왕의 참가자 전유진,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10대 트로트 천재로 주목받았다. 포항 돌고래라는 수식어를 가진 전유진은 김다현과 라이벌 구도를 그리며 주인공이 되었다. 프로그램의 최연소 막내 김다현 역시 아기 트롯 맹수, 국악 트롯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나이가 믿기지 않는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준결승전에서 각각 최종 1위, 2위를 기록하며 파죽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전유진 양은 또 결승 1라운드 1등까지 기록을 했죠. 오유진 양 역시 어린 나이임에도 단점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3명의 10대 소녀들은요, 떡잎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유진은 트로트가 좋아에 출연하여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고 혼자 유튜브를 보며 노래를 연습했다.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1회 우승 및 결선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어 편해준 게 내일은 미스트롯2 프로그램에 등장하며 멈추지 않는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김다현 양 역시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김봉건 훈장의 딸로 언니와 함께 청학동 국악자매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로부터 서당 공부와 판소리를 배워온 그는 불후의 명곡 누가 잘하나 장르만 코미디 등에 등장하며 본인의 끼를 발산해왔다. 2020년 보이스 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전하여 탑7에 오르기도 했다. 오유진 양 역시 트롯 전국체전에 처음 등장한 게 불과 11살의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두각을 나타냈죠.
이 10대 소녀들에 대하여 기성 가수들 역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현 양의 무대의 빅뱅의 대성은 앞으로도 이런 음악을 해주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호평을 했죠. 이 외에도 정동원 군, 김태현 양 등 뛰어난 10대들의 활약이 눈부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트로트계 역시 아이돌화가 돼가고 있다. 점점 더 그 연령대가 어려져서 20, 30대의 가수들이 두각을 드러내던 시기에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10대 가수들이 이 자리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트로트 가수들의 약진은 더 이상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님을 몸소 증명하고 있으며 과거 트로트 장르는 장윤정을 이을 스타의 계보가 오랜 시간 끊겨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 오디션을 통하여 발굴된 송가인, 임영웅 등이 트로트의 화려한 부활을 일으켰고 결국 트로트 키즈들에게까지 이 기회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편향되거나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유진, 김다연 이 두 소녀들이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당연해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최근 린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현역가왕, 현역 가수들의 사진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보니까는 윤수연 씨, 김양, 전유진 양, 마이진, 린, 별사랑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사진을 찍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땐 이게 대기실 분장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참 이 친한 현역가왕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결국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탈락하고 누군가는 합격하는 모습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실상부 전유진 양이 1라운드 1위를 차지했어요. 2라운드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소문이 지금 팽배하게 돌고 있습니다. 기존 3파전을 예고했던 김다현 양, 가수 린 씨는요, 아쉽게도 순위에서 큰 격차가 나고 말았습니다. 김다현 양은 5위, 린 씨는 7위였죠. 여기에서 의아한 거는 바로 윤수연이라는 가수의 4위 성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장에서 들어보셔야 한다. 현장에서 윤수연 씨의 노래가 워낙 대단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작의 1도 없고 정말 그날 말도 안 되게 우리 시청자들은 느끼지 못했던 이 방청객들만이 느낄 수 있었던 엄청난 노래의 감동이 윤수연 씨의 무대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과연 이 성적이 2라운드로 넘어가 최종 성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 강조드리는 실시간 대국민 투표 승인까지. 자, 많은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시다시피 배점도 무려 3,900점이 남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엄청난 배점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김다연, 린, 이 두 사람은 사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유진 양과 더불어서 3파전을 벌일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었는데 이 마스터들의 점수와 관객 점수가 굉장히 낮으면서 후순위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반전이 없느냐? 당연히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반전 순위에 대한 스포일러가 대량으로 쏟아졌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요 후순위에 있는 강혜연, 김양, 마리아 이 중에서 누군가가 이 위에 있는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순위가 폭등하는 사례가 이미 2라운드 방송을 보고 오신 녹화 현장을 다녀온 방청객들의 증언이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특히 김다현 양, 가수 린 씨 2라운드 때 굉장한 순위의 반전을 보여준다. 이런 스포일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가수들
아마 마지막 2라운드 때 여기 사진 속에서의 누군가는 처절한 탈락을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생방송은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대국민 투표 점수와 스밍 점수, 실시간 문자 투표까지. 그래서 이렇게 가수들이 자신의 기호 넘버를 들고 애타게 마지막 예고편 엔딩 장면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결과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현역가왕 지금 이 네이버 TV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이미 김다현, 전유진 이 두 사람의 유튜브 조회수, 이 무대 조회수와 박혜신 씨, 마이진, 그리고 이런 우승 후보로 보이는 사람들의 무대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참가자들만이 10,000뷰 이상의 조회수가 흘러나왔다라는 걸 놓고 보면 왜 이들이 지금 우승 후보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항상 강조드리죠. 조회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얘기는 조회수면 웬만큼 판단이 된다의 반증과 비슷합니다. 많이 봤으니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나 네이버 TV는요, 10명의 사람이 100번을 시청한다고 해서 그 조회수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설사 10명의 사람이 100번을 봐서 각자 100번의 조회수가 다 포함된다 치더라도 그 10명이 이 가수 한 명을 위해서 그토록 애썼다라는 건 이 가수가 시청자들과 팬들에게 끌어당김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매력과 마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게 팩트란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스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스타성을 가진 가수가 바로 김다현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MBN 뉴스파이터에서 또 한 번 대서특필을 했어요. 무대에는 벌써 봄이 온 듯하다. 린, 마이진, 김다현의 무대,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린의 무대에 대해서는요, 봄이 온 듯 특유의 간드러지는 비음 섞인 린표 트로트가 굉장히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극찬이 쏟아졌다. 마이진 씨 특유의 시원한 청량 보이스로 열창을 했으며 인기에 쐐기를 박으며 무려 탑3 안에 들어간 1라운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김다현 양은 어땠습니까? 황금막내 김다현의 필살기는 국악 트로트였다. 국악 장르의 노래인 강진의 붓을 선곡했는데 인생 2회차다운 실력을 보여줬음에도 754점의 점수를 받았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김다현 양이 부른 강진의 붓 노래, 뭐 선곡이 잘못됐네, 나이가 어쩌네 저쩌네. 제가 뭐 이미 당일날 리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놈의 나이는 저도 지겹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지겨울 정도의 이야기들인데 이것을 여전히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조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판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국악 트로트를 김다현 양보다 잘하는 가수가 지금 이 10명의 가수 중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김다현 양을 제외하고 국악 트로트를 부르는 참가자들 다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김사나 씨가 14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미 앞서 탈락을 했죠. 아니 그렇다면 김다현 양을 제외하고는 국악 트롯을 보여줄 수 있는 가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점수를 받게 됐느냐? 많은 분들이 분개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김다현이란 참가자는요, 결과로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현역가왕 결승의 과거 무대조차 일제히 재조명을 받고 있다. 천년학 노래 무대 영상이 120만 뷰를 돌파했다. 바로 화요일은 밤이 좋아 27화에서 불렀던 정통 트로트 천년학의 무대 영상이 120만 뷰를 넘어섰고요. 여기에 이런 평가가 적혀져 있습니다.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도 성인 가수 못지않은 감성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 천년학 무대에서 잘 보여줬다. 저음, 중음, 고음 등 다양한 음역대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와중에 곡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감성 표현력이 두드러졌다. 아니, 김다현 양이 애시당초 나이에 안 맞는 무대를 계속 보였다라고 현역가왕에서 굉장히 일률적인 지금 비평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놀랍게도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김다현 양 왜 이런 프로그램에 등장해서는 천년악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까? 매번 칭찬고래 같은 노래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많은 분들이 항상 강조하죠. 김다현 양을 깔 게 없어서 나이로 깐다. 이런 비판을 마스터단이 괜히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다현 양 과연 요번에는 어떤 무대를 선보이게 됐을까요? 사실 이 김다현 양은요. 이 현역가왕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보면 나와 있다시피 지금 박혜신 씨가 1라운드 1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긴장되고 떨린다라는 모습을 무대 직전에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김다현 양이 떨려요? 라고 하니까 박혜신 씨가 응 떨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어린 친구가 손을 잡아주면서 박혜신 씨가 떨림을 느끼고 있는 그 긴장감을 해소시켜주는 인성을 보여주고 여유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외모랑 나이가 어린 거지 노래의 표현력이나 노래의 감성 등을 어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랬다면 김다현 양의 노래를 상식적으로 어르신들이 왜 좋아합니까?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이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 친구가 나이에 맞지도 않은 노래를 불러서 그 어린 나이 때문에 그 노래의 진짜 감성을 표현도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기에는 지금 이 김다현 양의 노래를 듣고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김다현 양이 그런 나이 운운하는 이야기에 절망감을 맛보느냐라는 거죠. 이러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매번 지적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현역가왕의 이번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대국민 투표에서도 항상 압도적인 순위를 보여줘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이 노래 무대 예고편에서 스치듯이 이 김다현 양의 노래 무대가 딱 끝이 났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노래 무대의 시작과 끝을 전유진, 김다현 두 친구가 장식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다현 양이 역시나 열창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이런 굉장히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땐 한 번 더 강진의 붓과 같은 국악 트로트를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장 스포일러를 통해서도 보면 장르는 일단 국악 트롯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1라운드 때 강진의 붓을 불렀을 때는 낮은 점수를 받은 김다현 양이 왜 2라운드에서도 같은 국악 트롯 장르를 불렀음에도 그런 엄청난 점수를 받게 됐을까? 설사 이게 국악 트롯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칭찬고래 같은 김다현 양의 나이에 맞는 노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배경이나 풍경이 전혀 그렇지 않죠. 과연 마스터들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어떤 심사평을 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오십니다. 현역가왕 그래서 트로트 한일전 언제 한다고? 자, 아시다시피 현역가왕 이제 딱 한 번의 방송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단 한 번의 방송으로 현역가왕의 탑7과 1대 현역가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남아있는 한 회차 다음 주에 있을 방송에 대한 기대치가 어마무시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역가왕이 그때 방송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한일전에 대한 바로 다음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현역가왕의 그 다음 스케줄링이 굉장히 빠듯하다. 현역가왕 같은 경우 본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갈라쇼를 하고요. 그와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를 또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일전이에요. 사실 현역가왕의 이 남아있는 일정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올해 한 4월, 5월까지는 이 현역가왕의 어떤 불씨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엄청난 일정들을 소화해야 하는 탑7 선발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결승 생방송 2월 13일 저녁 9시 40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특히 이 설날 연휴가 지금 껴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설날 연휴가 탁 지나고 나서 바로 방송되는 이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목요일날 저녁에 방송하는, 그러니까 설날 전날에 방송하는 이 미스트롯 3 경쟁 방송사보다는 현역가왕의 편성이 어떻게 좀 우연치 않게 얻어 걸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굉장히 더 앞설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현역가왕이 지금 시청률을 앞서고 있는데 미스트롯 3가 반전을 치지 못하면 결국 현역가왕에게 눌린 채로 방송이 종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알다시피 한일 트로트 서바일전이 사실 이 현역가왕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작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현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탑7 예비 멤버들 역시 막강한 실력과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을 지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일 양국의 막상막하 여제들이 벌이는 국가대표 이 다툼이 매우 흥미롭게 전개될 것이다. 트로트가 과연 한국을 넘어 일본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사적 순간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의 가장 큰 난제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부동의 스타가 탄생을 하냐 못하냐. 이 프로그램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역대급 스타가 과연 탄생을 하냐 못하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척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 현역가왕 마지막 결승 2라운드 생방송 무대에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실시간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수들이 자신의 번호표를 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마리아는 0번, 김양은 1번, 강혜연 2번, 린 3번, 별사랑 4번, 김다현 5번, 윤수현 6번, 마이진 7번, 박혜신 8번, 전유진 9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뒷번호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번호를 배치했구나. 아시다시피 요 총점 라운드표 보면은 마리아, 김양, 강혜연, 린 딱 눈에 보이십니까? 바로 이 순위 때 하순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앞자리 번호표를 줬고요. 이 상위권에 있는 참가자들에게 뒷자리 번호표를 줬구나.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등까지 매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현역가왕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가수들이 몇 명 존재하죠. 이 가수들 중에서 최종 우승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탑5를 꼽아보자면 전유진, 김다현, 마이진, 박혜신, 린 이렇게 5명의 사람이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진선미도 나오고요. 1대 현역가왕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중에서 어떤 참가자가 과연 1등을 차지하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 전유진 양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유진 양 거의 뭐 1000점이 넘는 역대급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급의 점수를 받은 숨어오는 바람소리 유튜브 영상이 현역가왕 결승 진출자 무대 중에 첫 100만 영상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현역가왕 결승 1라운드에서 노래 불렀던 10명의 참가자 중에 가장 먼저 100만 조회수를 돌파시킨 것이 바로 전유진 양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노래 무대였다. 무려 2월 8일 오전까지 총 121만 회가 재생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전유진 양이 대단한 건 이 전유진 양을 응원하고 있는 팬덤분들의 팬활동도 굉장하거든요. 보면은 요번에 김다현 양이 마혜진 씨와 더불어서 순위에 반등을 치며 2위,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은 사실 순위의 변동폭이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부동의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유진. 이 전유진 양은 단 한 번도 이 대국민 투표에서 1위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마무시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국민 투표, 유튜브 조회수, 뭐 네이버 TV 조회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 근데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죠? 개개인의 호불호? 그걸 도대체 어떻게 수치화해 낼 거냐라는 겁니까? 자, 아시다시피 대통령 투표도 국회의원 투표도 투표로서 숫자로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발하고 선출할 때 그리고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선출할 때 우리가 전문가들의 투표로 뽑지 않잖아요. 일단 얼마나 국민들에게 픽을 받느냐, 그리고 실제 투표나 경쟁에서 높은 점수를 받느냐, 활약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자, 이러한 것들로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살펴보면 지금 현재 기점에서 연예인들의 판단 기준은 뭐 몇 개 없습니다. 팬덤의 규모, 투표의 결과, 유튜브 조회수, 이게 다 아닙니까? 이거 말고 마스터단과 국민판정단의 점수로 이거 결과를 낸다? 말도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전유진이라는 참가자의 팬덤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 비해서 결과가 높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이것조차 인기의 척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숫자에 비해서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투표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만큼 전유진이라고 하는 가수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매니아분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수는요, 대중적인 인기 말고도 매니아적인 인기도 함께 공존했을 때 슈퍼스타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원픽 가수도 결국 이러한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전유진이라고 하는 참가자가 만약 이번에 1대 현역가왕에 등극을 하게 된다면 드디어 10대 중에 첫 우승자가 될 것이고, 이 전유진이라고 하는 우승자의 팬덤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역가왕은 한일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도 얼굴을 알리죠? 갈라쇼도 하죠?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죠. 굉장한 규모의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전유진이 만약 1등을 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굉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전유진 양의 이 파워가 단순히 지금 굉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자, 쭉 지우고 전유진 양에게 집중을 해보자면 1라운드 때 스포가 이미 나왔었죠? 1라운드 1등 한다. 이미 나왔죠? 그 다음 스포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옛 시인의 노래. 이 노래로서 2라운드 1위 스포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이 옛 시인의 노래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경애님의 노래로서 이 한경애라는 가수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린 엄청난 히트 앨범입니다. 타이틀곡인 옛 시인의 노래만이 아니라 파도였나요, 내가 부를 이름은 등 한 앨범에서 여러 곡이 대박이 났고, 한경애 가수는 1981년 MBC 10대 가수상 시상식에서 여자 신인 가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전 이 대목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어요. 왜 눈에 들어왔을까요? 전유진이라는 가수가 한경애님의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한경애님도 옛 시인의 노래만이 아니라
81년도 MBC 10대 가수상 시상식에서 여자 신인 가수상으로 후보에 올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죠? 이 전유진이라고 하는 참가자가 이때까지 10대 소녀로서의 파란을 예고했지만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10대 가수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마지막으로 선곡한 최후의 필살기 노래가 옛 시인의 노래다라는 거는 한경애 가수, 원곡 가수가 10대 가수로서 MBC에서 여자 신인 가수상 후보에 올랐었던 그 위협을 이어서 자신이 최초의 우승자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저는 드러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옛 시인의 노래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들어보면 어떻죠? 전유진 가수가 사실 앞에 불렀던 숨어오는 바람 소리도 뭐 우리가 원래 알던 원곡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거기에 서정적인 면까지 함께 담아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 전유진이라는 가수를 두고 전문가들은 천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천재가 노력까지 했어요. 그럼 이거 필살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이 옛 시인의 노래를 들은 방청객들의 증언을 보면요. 아니 1라운드도 엄청 낮고 그래서 1라운드 1위가 될 수밖에 없었고 1000점이 넘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는데 아니 2라운드가 더 굉장하네? 이거 정말 미쳤다. 그래서 국민판정단 점수 미공개했다라는 스포가 나왔잖아요. 이거 왜 나왔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어느 정도 유추가 돼요. 대국민 투표 순위와 스밍 점수를 합하고 나면 현장에서 남아있는 거라고는 실시간 투표 점수밖에 없는데 이 기존에 어땠습니까? 마스터 점수와 국민판정단 점수가 선공개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국민판정단 점수만 미공개했느냐라는 겁니다. 2라운드만 말이죠. 저는 이 전유진이라고 하는 가수의 결과가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해보자면 무조건 1위 후보 중에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스밍 점수가 합산되지도 않았고 대국민 투표도 합산되지 않았지만 이때까지 전유진 양이 현역가왕 가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스밍 기록을 세워왔잖아요. 지금도 세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 현장에서 국민판정단 점수까지 나오면 실시간 투표 사실 대국민 투표에서도 1등하고 있었던 가수가 실시간 투표에서 밀릴 가능성이 이거 얼마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득이하게 좀 미공개한 게 아닐까. 이미 1등이 보이는 게임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방청객들의 입을 통해서 야 이번에 전유진이 무조건 1등이다. 국민판정단 점수에다가 대국민 투표 점수 생각해보고 거기에 마스터 점수 합산해보니까 대국민 투표 때 압도적인 1위였으니까 실시간 투표도 1등일 거야. 이거 그냥 전유진이 1등이네. 이미 재미없는 결과 스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분석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자, 더불어서 이 전유진 양이 최근 이렇게 현역가왕 유튜브 채널에 나왔는데 이 비하인드가 공개가 됐죠. 여기에서 전유진 양의 1등 비밀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목을 풀고 있는데 이 전유진, 김다연 이 어린 친구들이 목을 풀고 있으니까 린 씨가 뒤에서 아니 너희는 어려서 목을 안 풀어도 소리 잘 나오지 않냐라고 하니까는 이 전유진 양이 아니다. 요즘 결승전에 들어서 목소리가 많이 이상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고 보니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서 목이 지쳐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실 전유진 양이 준결승전 1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노래를 많이 했겠어요. 그 모습들이 연습하고 있었던 이 비하인드 영상으로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 준결승 1라운드 1등에도 준결승 라운드 1등에도 결승전 라운드 1라운드 1등에도 다 눈물을 펑펑 쏟은 것이 바로 전유진 가수 아니겠습니까? 사실 굉장한 실력자임에도 이 현역가왕의 편파 판정과 이해가 안 되는 시나리오 때문에
이런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그것이 엄청난 연습으로 이어졌던 게 아닐까.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 기억나십니까? 이런 서혜진 PD와 제작진의 꼼수가 전유진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괴물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괴물은 나쁜 의미의 괴물이 아니라 전부 다 싹쓸이하는, 무대를 다 찢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가수로서의 괴물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효진 가수가 정말 최후의 1등을 할지 아니면 의외로 2등을 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의외의 가수가 1등 할 수도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제가 몇몇 가수를 편애한다라고 하시는데, 편애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그냥 이 가수들이 상위권일 것 같다라고 제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들 중에 한 명이 이 전유진 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유진 양을 응원하는 가수 팬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분들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귀결되고 있어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도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